네, 방금 나온 소식입니다. 암홀딩스가 실적 발표를 냈는데요. 지금 시간외에서 25% 폭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과 EPS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25%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실외전략 함께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 신월투자전략 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장은 참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고요. 오늘 S&P 500 5천선 근접하는 걸 보고 상상만 했던 5천선이었는데 이렇게 좀 빨리 다가오다니 좀 놀랍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4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지고 있지만 시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미증시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리딩 인디케이터로서의 성격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같은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상승세까지를 제어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즉, 긍정적인 시장의 증시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연말 11월과 12월에 산타랠리가 나왔었는데요. 그러한 흐름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세는 금리 인하, 그리고 전반적으로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부상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수순으로 다가오는 부분들, 그러한 점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FOMC 이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속도 조절하려는, 그러니까 사전 작업 중에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세를 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한 이후에는 당분간 이를 소화하고 레벨에 대한 안착 시도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당분간 이제 S&P 500 사상 최고를 계속 경신하는 것을 소화해 나가면서 이제 레벨업 안착하는 단계를 밟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3월, 또 5월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3월은 완전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이제 5월에 대한 분위기도 좀 이것보다 더 지연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횟수도 좀 줄어들었죠. 네, 예상이. 그렇습니다. 예. 일단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 20%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동결 가능성이 약 80% 이상이다라는 점은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소멸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다소 과도했다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아직 유효하게 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5월 또한 좀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6월 FOMC를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분기별 마지막 FOMC에서는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와 점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전환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가는 그런 좀 스무스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실물 지표에 대한 부분이겠죠. 여전히 물가 상방 요인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좀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플러스 영역에 진입한 지 한 3개월 좀 이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만 단순히 FOMC에서도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었다시피 한 포인트를 찍었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안착되는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코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물가에 이어서 후행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인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밸런스 있는 그 모습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좀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 연말에 좀 과도하게 했었던 부분들이 후퇴하고 있고 3월 다음은 5월이지만 그 한 번의 회의만으로 늦춘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되기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은 좀 경계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니, 미증시의 호조세
악재를 보이는 가운데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게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에 대한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 확대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뱅코프, 어제 20%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이 이뤄지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추가 하락이 있었고 계속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데 이어서 앞으로의 미국의 이제 지역은행에 대한 전망 어떻게 좀 예상을 하면 될까요? 네,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들이 테일 리스크에서 이제 메인 스트림으로 올라오는 크레딧 리스크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NRCB에 대한 부분들은 FOMC, 지난주에 FOMC가 있었죠. FOMC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4분기 실적이 손실로 되었고 지난해 SVB 사태를 통해서 여러 지역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자산을 늘리다 보니까 회계 규정의 강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대손상각을 좀 더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실적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FOMC에서는 tighter financial and credit condition이라는 문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즉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금리를 동결을 가져가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흐름을 가져가고자 했었는데 NRCB 사태가 나타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그런 FOMC 성명문과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작년의 사례를 토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단적인 좀 예를 찾아본다라면은 CBRE 부동산 미국의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인데 스태콤 회장이 22년 만에 사직을 했습니다. 마천루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이러한 그 인물이 사직을 하고 이 회사를 떠난다라는 것은 사무실 그러니까 오피스에 대한 부동산 여러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 좀 위기 신호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3년 연말 기준으로 미국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13%를 상회하기 시작했고요. 모기지 만기가 올해 약 150조 원 정도 도래하는 부분들은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겠지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인으로는 수면 아래에서 계속 군부를 지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NYCB 사태로 좀 지역은행의 상황이 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석해 주셨고요. 실제로도 지금 연준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시장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수면 아래에서 계속 좀 군불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국내 이슈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참 최근에 매수세가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A3로 상향했는데 A3의 상향 획득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무디스 신용평가에서 지금 A등급은 8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어제 하루만 현대차 주가가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저 PBR조,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 방안과 함께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좀 긍정적이지 않은가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수익성만 개선된 것이 아니라 재무 측면에서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기 때문에 트리플 B 등급에서 싱글 A 단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주가의 하단을 잡아주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이 해당 기업과 경제 주체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가격으로 바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대차의 여러 가지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더 말 그대로 아주 탑 티어로서의 자동차 제조업체로서의 입지를 강구하는 동시에 향후에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선순환 구조에 좀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뉴스입니다. 이번에 신용등급 상향된 부분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도 굉장히 유리해질 것이고 수익성과 재무 구조도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요. 설 전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설 전에 오늘은 마음가짐이 어떤가, 어떻게 가지면 되나 좀 궁금하고요. 설 이후에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설 전날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떠나 있는데 여전히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익 업종에 주목하기보다는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좀 자금의 쏠림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레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가 조금 쉬워졌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휴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장의 변동성과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레벨을 추가적으로 상향하기보다는 소폭 후퇴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업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설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 가지 지금 안들에 대한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모멘텀 자체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조금 방점이 찍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위축되기는 좀 다소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봐서 시장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실물 지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미국의 실물 지표가 계속해서 고용이나 실물 CPI, PPI가 예상치를 벗어나고 좀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미국채 금리가 좀 더 튀고 달러 인덱스가 좀 더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에는 시장의 흐름들에 있어서 좀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 전후에는 조금 웨이트 앤 시 전략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 이후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상상인 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